안녕하세요. 엔스 영어학원 고등부 강사 천윤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고등학교의 내신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의 설명과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준비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광문고등학교와 한영고등학교가 시험 범위가 좀 많죠. 순서대로 한번 보실까요? 광문고등학교는 교과서 한 과, 많지 않죠? 학력평가가 한 세트가 들어가고 부교재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이라는 책이 들어갔습니다. 책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범위가 한 7강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력평가와 부교재를 합하면 교과서를 제외하고 추가 영어 지문이 50여 개, 53개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시험 범위 이외의 지문이 또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광문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학생분들이시나 학부모님들이시면은 영어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배재고등학교는 시험 범위 많지 않죠. 사립고등학교의 위험에 비하면 수월한 시험 범위,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배재고등학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일여자고등학교, 가장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2과, 그 다음에 학평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2과가 나왔는데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다시 학평 한 회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상일여자고등학교는 교과서 2과와 학평 1과가 시험 범위다. 늘 정해져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은 이제 수능 특강이 들어가니까 논외로 하면 늘 시험 범위의 수준은 물리적으로 양이 동일하다. 학년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특징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상일여고와 동일하게 가장 표준 기본적인 시험량, 교과서 2과, 그 다음에 학력평가 한 세트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영고등학교는 문제 학교죠. 재단의 위험에 걸맞게 교과서 2과, 그 다음에 학력평가 2개에 들어갑니다. 저희 학원에서 담당하는 학교의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광문고등학교와 한영고등학교가 단연코 시험 범위가 많다. 문항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두 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학생분들, 아니면 나중에 추첨이 됐을 때 바라지 않았지만 그 학교에 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학습량을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좀 구체적인 문항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광문고 기출분석 보시죠. 광문고는 교과서에서 객관식과 서술형 합쳐서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학력평가 8문제, 부교재가 17문항이 출제되었고 범위 외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총 문항수가 36문항이다 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수가 너무 많죠. 50분 동안 풀어야 되고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OMR 카드를 작성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1분 3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시험 범위를 암기한다거나 그냥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실력 가지고는 광문고등학교에서 아무리 5등급제라고 하더라도 A등급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학교 배재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는 교과서에서 9문제, 학력평가에서 14문제, 부교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어책이죠. 단어책에서 5문제, 총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남학교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문항수가 그렇게는 많지 않죠. 그리고 배재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상대평가 5등급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으니까 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영어 난이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실수를 줄이고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상일여자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 보실게요. 상일여자고등학교는 교과서에서 6문제, 그 다음에 학력평가에서 19문제, 총 2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5문제가 출제되었고 50분이 물리적으로 시험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상일여고에서는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이시고요. 학력평가 15문항 객관식 한번 보실게요. 듣기가 7문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학년이 동일해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그러면 듣기가 7문항이 출제되니까 물리적으로 11분에서 12~3분을 써야 됩니다. 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50분에서 듣기를 하는데 13분을 쓰면 37분이 남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따로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일여고도 듣기 때문에 문항수는 적지만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문제를 용이하게 풀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상일여고는 범위 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 따라서 그 학생이 시험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평소에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성덕고등학교 기출분석 보시죠. 성덕고등학교는 교과서와 학력평가 9문제, 2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총 문항수가 32문항입니다. 따라서 성덕고등학교도 그렇게 녹록한 문항수가 아니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성덕고등학교만의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와 비슷한 색깔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영고등학교 보실게요. 한영고등학교는 교과서에서 7문항, 학력평가에서 2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문항수가 36문항으로 광문고와 동일하고요. 항상 36문항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32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36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34문항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지만, 한영고등학교는 지문 변형이 매우 심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범위도 많지만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나는 지문을 다 외웠어. 나는 지문을 다 외웠기 때문에 100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들어가도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지문이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도 길어지고 선지의 어휘도 어려워요. 한영고등학교는 시험 범위를 잘 커버하고 소화해내는 학생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에서 A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영고등학교 색깔이 수학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따라서 영어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최고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영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 엔스 영어 학원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